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단속 장비부 선수입니다. 문단속이라는 다시 하겠습니다. IFBB 프로 비키니 선수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 이제 컨텐츠에서 첫 여성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비키니 선수 김하연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비키니 프로 서보라입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이 보시면 유명한 선수잖아요. 경력적으로 봤을 때 인정하면 바로 하시나요? 나 인정하기 못해. 하연이 인정해도 돼요. 맞아요. 솔직히 인정을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은 안 오글거리니까 자기 커리어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한 너무 3년? 많아서? 3년 정도 선수 생활 후에 프로카드를 바로 획득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올림피아까지 처음으로 비키니로 갔습니다. 이게 와. 제 최고의 커리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브라 선수님께서 자기 경력 나 이런 거 있다. 몬스터짐을 통해 가지고 프로카드를 획득을 했고 2022년 작년에 코리아 프로전에서 1등을 해서 올림피아 퀄리파이를 땄죠. 그러면 이제 사실 보디빌딩에서 어떻게 보면 비키니가 파생적인 종목인데 비키니란 이런 종목이다. 지금 현직으로 선수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여성성을 최대한 가지고 가는 바디빌딩?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떡할까요? 몰라요. 서브라 선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비키니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종목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볼륨감이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그럼 조금 더 이어가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뻐요. 딱 아. 봤을 때 예뻐요. 뭐 징그럽다, 뭐 크다 일반인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예쁘다, 아름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아니 다른 다른 사람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비키니 대중성이 선수들을 있다. 봤을 때 김하연의 이중적인 느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떠신가요? 종목으로 봤을 땐 근육량이 제일 작지만 비키니 선수라고 해서 근육량이 적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되게 쉽게 생각하고 무시 아닌 무시처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저희 비키니 프로를 만났을 때 의외로 근육량에 조금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비키니의 매력은 남들이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있다. 어렵다 이거 인터뷰. 그래서 이제 보면 비키니 심사 기준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기준이?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추구하시는 심사의 기준이 있으신지? 추구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 몸이 뭔가 이제 성적으로 상위권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볼륨감이 막 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좀 약간 저는 슬림한 느낌이라서 그런 거를 조금 선호해주는 헤드저지. 아까 헤드저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선수님은 네. 좀 이제 슬림하고 이제 쉐입적인 모양 위주로 많이 나가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스타일이다. 네. 저는 다이어트 상태가 일단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일단 볼륨감을 잃지 말아야 되고 가장 모래시계 체형에 맞는 그게 컨디셔닝이잖아요. 근데 그 컨디셔닝을 맞추는 게 진짜 쉽지는 않죠. 사실 이 비키니라는 게 여성성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어떻다라고 기준을 내리기 되게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제 두 분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20살 때 원래 되게 말랐었어요. 지금 제 키가 한 68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막 47, 48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20살이 되고 술을 맨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몸무게가 10kg가 넘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살 빼야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비키니 선수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첨언을 드리자면 남편분은 IFBB 권영주 프로입니다. 네.
별로 말하는 걸 원하시나 안 하시나?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 와,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평생 잘 지켜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은 그러면 운동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완전 FM이에요.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간 운동신경 있는 스타일인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또 나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아. 그런데 대학교 때 체육과를 졸업을 하고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나는 남의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인데 내 몸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거는 말이 안 돼 해가지고 시합을 뛰어보자 해가지고 나갔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관심 없어요? 아니 그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다음 질문을 보고 잠깐만 이거 뭐가요? 이거 뭐야? 잠깐 쉬었다 가요. 여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됐어요.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몸이 좋음에도 다른 단체들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IFBB 프로 그 리그 자체를 선택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저는 첫 대회는 막 이런 사설 대회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약간 끼도 없는 성격이라서 옛날 그런 사설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포징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하고 끼를 많이 부려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IFBB 쪽은 딱 그 보여주기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여서 그런지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브라 선수님께서는 IFBB 프로 리그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진짜 간단했어요. 그냥 세계에서 제일 권위가 최고. 있고 끝인가요? 그쵸.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내가 최고인데? 아니 단체가 최고요. 그러면 작년에 어이없게 올림피아를 나가기로 했었는데 비자 문제로 이제 못 뛰게 됐다고. 원래는 그 이스타라고 해서 미국은 무비자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관광 비자라고 해가지고 B1, B2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미국을 가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나는 올림피아에서 초청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가족도 미국에 있지, 나는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 거야, 나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미국에서 눌러 살 거다 해가지고 비자가 거절이 되고 나면은 이스타가 신청이 안 돼요. 그럼 저는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 사업체를 운영도 해보고 재작년에 청약 당첨이 된 게 있는데 이야. 그래서 올해 이제 집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 앞으로 또 재산도 생겼지, 내 사업체 있지 이러면은 좀 더 수월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저는 진짜 올림피아를 너무 나가고 싶거든요. 그럼 사업체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건지. PT샵을 준비를 하고 있고 PT샵 말고 또 뭐라 그래야 돼?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근데 사실 저는 그죠? 아니 저는 선수 레슨이라던가 뭐 그런 뭐 바디 프로필 반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선수로 활동을 하지만 운동은 즐겁고 운동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일반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얀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토론토 프로를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2위? 네. 좀 어떤지 좀 드는. 그냥 도전해야겠다. 내가 여기서도 안 되는데 올림피아에서 과연 내가 승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좋아요. 그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좋았는데. 그래서 네. 질문이 뭐였죠? 어떠신지. 일단은 이게 될까 싶으면서 대회를 뛰는 건데 제가 이제 성적을 조금씩 내고 있는 거를 봤을 때 나 이거 해야 된다. 나 가능성 있구나라는 확신을 항상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실 때 해외 코치한테 이제 티칭을 받으면서 좀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친구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몇 끼를 먹고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시합 막판에 이제 컨디션 조절이나 컨디셔닝을 어떻게 내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쌀밥을 대부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 코치는 감자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운동은 사실 프로그램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프로그램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는 이제 남편분께서 봐주시는? 그쵸. 운동은 거의 남편이 다 코치를 좀 많이 해주셨죠. 그럼 서브라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처음으로 운동을 배워야겠다 하고 찾아간 게 최병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그 백민희 선수 남편분인 임수연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대단한 남자 선수분들한테 먼저 티칭을 받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요즘 사실 비키니 운동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로 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듣기로는 비키니 뭐 운동이라고 하면 허벅지 앞쪽 운동은 하지 말고 둔근의 크기만 좀 발달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2두, 3두, 가슴 다 해야 해요. 비키니 선수들은. 여자 선수들 보면 가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좀 그러니까. 그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가슴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여자 선수인데 피겨어 선수처럼 좀 윗가슴이 뭐 좀 이렇게 볼륨감이 너무 있거나 하면 조금 미적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킥백만 해 아니면은 뭐 힙스러스트만 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관절을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이는 근육이 다른데 힙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꼰대 선수분들의 손을 탄 두 비키니 꼰대 두 분의 운동 강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다른 선수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2번 웨이트, 하루에 2번 유산소. 아니야, 나는 웨이트 한 번밖에 안 해. 진짜? 이게 더 꼰대인가? 2번 하는 거는 힘이 남아서 그런 거래. 한 번에 완전. 지금 권영주 선수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약간 그 일반적인 비키니 선수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꼰대 그런가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2번 하는 애들은 열심히 안 해서 2번이나 할 수 있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어. 올인하는 거지. 그치, 한 번에 어.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아, 그리고 난 나이가 있으니까 더 힘들다. 기현아, 예, 누님. 예. 저도 하루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기현이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이도 어린데? 제가 그러면 회사도 그만두고 운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회사를 다녀요? 야, 그럼요. 저 회사 걸립니다. 아 진짜요? 그럼 잠비가 회사 지금 그 아, 아, 그쵸. 말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은 송기은 씨가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거 좀 궁금하다. 유튜버. 유튜버? 선생님. 그냥 선수? 선수? 나쁘지 않아요. 뭐 사실 어떻게 비춰지나 저는 그냥 뭐. 자,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두 분의 운동 강도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는 없으니까 3대 운동 혹시 어느 정도 오. 드시는 와, 3대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다. 왜냐면 가슴 운동은 그렇게 무게를 막 스쿼트, 데드리프트처럼 많이 하진 않거든요. 스쿼트는 몇 정도 하시나요? 최대로 했을 때는 140? 몇 개? 4개에서 5. 와. 형님보다 잘하시는데요? 나보다 난데? 네, 저는 스쿼트를 안 근데 해요. 지금 하라고 하면 잘 못하죠. 한참 막 제가 원래 프리웨이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제일 무겁게 했었을 때가 115가 그럼 데드리프트를 몇 정도 드시나요? 120 정도 하는 거. 몇 개 정도예요? 120? 완전 땅에서 쿵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아니 그냥 훈련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너무 꼰대들만 네. 있어가지고 하면은- 딴 데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4개에서 4개 5개. 다섯 개. 네. 선수님은 어느 정도? 80 음. 정도로 했을 때 한 12개? 그 나보다 정도. 많이 드는데.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는 허리디스크가 그리고 그거 좀 궁금해요. 얇고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굵고 짧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운동 스타일 좀 선호하시는지. 보는 동만 따졌을 때는 1시간? 1시간 10분? 좀 쉬는 틈 짧게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벌써 답이 보이는데 서보라 선수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도 있고 짧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3개. 최병찬 선배가 정치전 준비할 때도 그렇고 3개를 묶어가지고 빠바박. 진짜 병찬 오빠랑 하다 보면 진짜 열받아요. 막 레그프레스 막 한쪽에 막 6장 7장씩 꽂아놓고 100개씩 시켜. 근데 이게 또 못하면 막 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또 해내야 하는 또 건데요. 강도 있고 타이트하게 1시간 넘기지 말라 그래요 오빠. 그쵸. 딱 그 대보역 스멜. 처음 들었어요. 이런 진짜요? 거.
왠 줄 알아요? 몰라요. 그 뷰티풀 몬스터 수장이 누구예요? 권영지은. 밑에 있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맞네. 그래서 우리 헬스장 분위기가 다 그래가지고 네. 난 당연하다 생각했구나 그게. 스웩이 느껴져요. 네. 네. 몰랐어. 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사실 비키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가벼운 운동 강도랑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충분한 훈련 강도랑 이제 운동량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다면 시도를 하지 말아라. 끈기 없고 이거를 좀 쉽게 왜요? 야 여기 대본 냄새나.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비키니 선수가 조금 아쉽지만 비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잔인하지만 그 위까지는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데크 운접이라 그러나? 대가리 크면 운동 접어라? 우와. 예전에 헤드저지 세미나 했었을 때 머리 크기 물어봤었어요 누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혹시 얼굴 사이즈가 심사에 반영이 되냐라는 질문에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그게 그치. 깨져 보이지 않을까? 같이 서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좀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얼굴을 빼고 몸만 봤을 때는 비율이 너무 좋으면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얼굴이 크다고 해서 이건 아닌 거예요. 다른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비키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보디빌딩 피트니스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 비키니 선수들한테 스폰을 한다던가 만남을 주선한다던가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뭐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데이트를 하면 뭐 월에 얼마를 주고 막 이런 DM이 와요. 저는 이제 아줌마 상대 고해갈바 DM 많이 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아줌마 상대 뭐해? 아니. 그러니까 뭘? 뭐 네, 선생님 어떠시지? 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스타로 DM이 쌓이는 거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뭐 누구 비선데 뭐. 아, 어쩌고 맞아, 막. 맞아, 그치, 맞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뭐 어디 엔터테인먼트인데 뭐 죄다 자기가 대표고. 막. 맞아.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치. 그거를 뭐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냥. 매칭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트니스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을 하는 거지 대학생들도 술집을 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있어도 그랬을 것이고 꼭 국한지어서 피트니스 비키니 선수들이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의 차이다 보니까. 자, 스테로이드 물어보겠습니다. 비키니 선수들에게 양보는 어떤 건가요? 뭐 본인의 자유기는 한 것 같아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비키니 선수한테 약물은 별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근데 요즘에 약간 사회가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비키니 선수를 떠나서 몸이 좋으면 다 약을 쓴다라고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키니 선수 중에서도 어떤 시합장에서도 헤드저지가 너무 약물을 사용한 몸인 게 너무나도 보여서 헤드저지가 오히려 가서 너 약물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진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필요하지 않아요. 비키니 선수한테 약물은. 마법의 약이 있을까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약물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여자 선수들한테 엄청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남자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몸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남자랑 전혀 극소량 나오는 여자한테 이제 또 그 투여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두 분이 해주신 말씀대로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선수로서 있으신지 어디까지가 나의 비키니 선수로서 목표다. 올림피아 무대를 가서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제가 알리고 싶어요. 자, 박원순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나는 또 다른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림피아에 작년에 그 프로 퀄리파이를 땄지만 못 나갔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아직은 꿈이 올림피아에 나가는 거죠. 출전해서 거기에 그런 거를 느끼고 싶고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약간 이거는 약간 엑스트라인데 해외 선수들은 받는 그 후원이나 이런 게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정말 연예인처럼 느끼고 싶은 것도 사실 있어요. 한국에서의 피트니스 선수들에 대한 대우와 미국에서의 대우는 완전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많이 좋아지고 좋아진 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도 멀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게스트분들한테 다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삶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운동을 배제하고 목표가 있으신지. 지금 결혼 생활하는 거 잘해서 나중에 뭐 아기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왜요 또 좋아. 아니 진짜. 자꾸 막 원숭이 같은 표정하고 있고 아, 원생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아니 좀 근데 더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인어공주 닮은 것 같아요. 뭐지? 저 인어공주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번에 디즈니 그렇게 놀랄까. 아니, 아니 너무 닮았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인어공주랑 서보라 씨 선수로서의 빼고 서브라. 서브. 인생의 그 목표. 저는 원래 엄청 사람들 챙겨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도 돈이 많아야 되더라고. 그치. 내가 여유가 무언가를 있어야 돼. 챙겨주고 맞아 아. 맞아.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베풀고 하려고 해도 일단 내가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그치 어디 아픈 데 없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은아 나이에게 금지. 너의 목표는 뭐니? 어 저는- 진짜 반대로. 저는 근데 아직 그걸 모르겠어서 아.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 되게 다양한 분들한테 여쭤보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해요.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 그치, 자체가 끈기가 굉장히 있고. 부지런한 거고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해요. 네 누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너 살고. 뭐든 해도 잘할 거야. 네 이런 훈훈한 조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실 분들이랑 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재미가 없고 내성적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밌게 인터뷰했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계속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초면이어가지고 한 2번만 더 만나면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네. 네, 저는 다음 달에 있을 비키니 프로쇼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낼까?